네, 주간 이슈페 국회 방송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팩부터 볼까요? 대미투자특별법 속도전. 네. 3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월 국회에서는 그때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여당 주도로 사법 3법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서 특별법 처리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여야는 특별법을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뜻을 모았었죠. 네, 여야가 국익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윤곽도 나왔는데요. 네. 별도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을 2조 원 규모로 최소 규모로 운영을 하고요. 관련 정보 공개는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 관련 정보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국가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비공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9일 다음 주 월요일이 있죠. 그 특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법이 이제 처리가 될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D-89 지방선거가 이제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움직임도 이제 바빠졌어요. 네, 그 시간이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6월이 되고 지방선거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의 움직임이 다른 정당들보다 가장 빠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였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요, 인천 연수구갑 3선 의원으로 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이었죠. 이때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네. 김경수 위원장은 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예. 김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201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기 중에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상실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2024년이었죠.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경남지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3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요. 우상호, 박찬대, 김경수 후보. 신행과에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 단수 공천된 이 세 후보의 특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상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을 이제 지냈었고 자진 사퇴를 했었고 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대표적인 친명계로 이제 알려져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대표적인 친문계, 뭔가 이제 차별점도 있으면서 색깔이 또렷하네요. 네, 그렇죠. 이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시간차를 두면서 발표가 된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단수 공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발표 순서도 보면 청와대, 친명, 친문 이 3명의 후보자 발표는요 좀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동길 기자, 국민의힘 공천 준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후보자 공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8일, 또 기초단체장은 9일, 광역기초의원은 11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 뒤에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선출 경선 방식을 두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경선 방식에 대한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또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의원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 선출 경선 방식을 MBC 예능 프로그램이죠. 복면가왕의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네. 방식을 보면요. 어떤 방식이냐면 후보자들끼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한 뒤에 최우승자 1인이 이제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관위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흥행을 위해서 이 딱딱한 면접보다 자유로운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네, 복면가왕 방식 많이 좀 회자도 됐었고 화제도 됐었네요. 근데 후보자들이 복면을 쓴다고 좀 못 알아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슈픽 들어가겠습니다. 임시의정원 태극기.
네, 3.1절을 맞아서 지난 일요일이었죠. 3.1절을 맞아서 국회의사당 전면에는 이제 임시의정원 태극기가 이제 게시가 됐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슈픽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태극기가 임시의정원 태극기죠. 네, 이 태극기를 보면 네. 지난 1923년 이제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었던 태극기입니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회의 및 행사에 개항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신행코 혹시 이건 이제 올해고요. 네. 지난해 3.1절에도 이제 국회 전면에 게시가 됐었는데 네. 그때 걸린 태극기는 좀 기억하실까요? 태극기가 이렇게 종류가 많았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하게 되면서 작년에 그런 태극기 기억이 납니다. 진관사 태극기였죠? 네, 맞습니다. 이 태극기 사진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해에는 3.1운동 정신을 상징하는 이제 그 대형 진관사 태극기가 게시가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임시의정원 태극기가 국회의사당 전면에 게시가 됐습니다. 네. 우의장 취임 이후에 지난해와 올해 그러니까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좀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의장은 이번 임시의정원 태극기 게시와 관련해서요.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곧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는 일이다. 또 3.1운동이 국민주권선언이었다면 임시의정원은 그 선언을 제도와 헌정질서로 완성한 공간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3월 15일까지 게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요. 1920년 3월 15일에 이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역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이제 국회 사무처는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박물관에도 잘 전시가 돼 있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국회박물관도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회의사당 전면에 걸린 이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박물관, 국회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태극기도 보시면서 또 역사의 그런 의미도 되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